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퍼거슨 사태가 확산되면서 한인 업소들의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퍼거슨 사태에 대해 폭력 시위에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합법 영주권 쿼터가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형 소매업체들이 매장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동부 지역에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벌써 적지 않게 쌓이고 있는데요. 연휴를 맞아 이동하는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동부와 해안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 또는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도로와 항공, 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은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에서 북쪽으로는 메인주까지로 95번 고속도로가 지나는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의 대도시가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적게는 1에서 3인치, 많게는 6에서 12인치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고 초속 20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올겨울 첫눈이 연휴 여행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자동차협회는 이번 연휴 기간 차를 몰고 50마일 이상 떠날 여행객을 4,630만 명으로 추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퍼거슨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퍼거슨시에서는 상점들이 전소되고 약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업소들의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에 총에 사망하면서 시작된 퍼거슨 사태가 점점 악화되어 인종 간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퍼거슨 소방국은 뷰티 서플라이와 자동차 부품업소 등 밤새 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한인 업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퍼거슨 인근 지역의 10여 개 한인 업소 중 6군데 정도가 폭동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속출하고 가게가 전소되는 등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자 사망한 마이클 브라운 주니어의 아버지 마이클 브라운 시니어 씨는 대배심의 판결에 화가 나지만 폭력이 정답은 아니라며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ut hurting others or destroying property is not the answer. No matter what the grand jury decides, I do not want my son's death to be in vain. I want it to lead to incredible change, positive change, change that makes the St. Louis region better for everyone. 정부 인사들은 시위 행렬을 진정시키기 위해 평화 시위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는 워싱턴 DC와 뉴욕, 그리고 서부 최북단 시애틀시에서부터 남부 최남단 마이애미시에 이르기까지 인권 활동가를 중심으로 대배심의 결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시위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 퍼거슨시의 주 방위군 수백 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퍼거슨에 투입된 전체 병력은 2,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폭력적 양상으로 변하는 퍼거슨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좌절감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폭력 행위에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미주리주 퍼거슨시 사태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좌절감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폭력 사태를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는 이 좌절감이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많은 유색인종 공동체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범죄 행위이고
그런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폭력 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동정심도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주리주 대배심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 데런 윌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도 시위대의 진정을 촉구했습니다. 내년부터 합법 영주권 쿼터가 2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의 적체가 한꺼번에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이민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이민 비자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법 영주권 확대 조치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합법 영주권 확대 조치 방안은 2가지로 첫 번째는 연간 영주권 쿼터에서 동반 가족들을 제외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영주권을 2배 더 발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민 변호사협회는 이르면 내년 10월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즉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고 가족 초청 이민의 문호는 대폭 앞당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5만 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해 첨단 분야와 창업 이민 비자 등에 일부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당겨 주요 소매업체들의 세일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형 소매업체들이 너도 나도 매장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쇼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메이시 백화점이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오후 6시에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힌 데 이어 백화점 콜스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합니다. 두 업체 모두 지난해보다 세일 시간을 2시간 앞당겼습니다. 콜스는 또 블랙 프라이데이인 28일 자정까지 마라톤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월마트와 베스트바이도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 6시에 개장합니다. 토이자러스와 베이비자러스는 이보다 1시간 더 빠른 오후 5시에, K마트는 당일 오전 8시부터 영업합니다. TJ맥스와 마샬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 오전 7시에 문을 열고 로스와 홈디포도 같은 날 오전 5시에 문을 엽니다. 이 밖에 놀스트롬과 sak스 피프스 애비뉴, 딜라즈는 오전 8시부터, 코스코는 오전 9시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보통 금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돼 왔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를 겪었던 소매업체들이 세일 시작 시간을 앞당기면서 이제는 추수감사절 당일 영업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실업수당 신청자가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추워진 날씨로 건설 부문 일자리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가 지난주보다 2만 1,000명 증가한 31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신청자는 6,250명 증가한 29만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업수당 신청 증가는 고용시장에 대해 큰 우려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증가는 건설과 같이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계절적인 해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0주 연속 실업수당 신청자가 3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은 해고 대리 지표로 신청자 감소는 기업들이 일자리 감축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실업수당 신청이 안정적이면 앞으로 고객 수요가 일자리를 유지할 만큼 강할 것이라고 기업들이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 성장이 견고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은 올해 매달 평균 22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999년 이래 가장 강력한 고용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5.8%로 1년 전 7.2%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인종적 장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아도 백인 학생들에 비해 불리하다는데요. 입학 사정을 투명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에서 강의하는 정치이론가 야스차 몽크는 25일 뉴욕타임즈에 하버드대가 아시아 학생에게 불공정하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기고문에서 몽크는 하버드대 상위 단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아시아 학생들은 SAT에서 백인 학생들보다 평균 140점가량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08년 하버드대에 지망한 SAT 고득점자의 50% 이상이 아시아 학생들이었지만 그해 전체 입학생 가운데 아시아는 17%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아시아 학생이 시험 성적은 좋지만 독창성과 리더십, 과외 활동 등 비개량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게 몽크의 지적입니다. 몽크는 또 하버드대의 현행 입학사정 시스템이 불투명해 개량화될 수 없는 자질과 같은 모호한 기준 속에 차별이 감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대학 당국이 좀 더 투명한 입학 기준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